서울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로 북적이는 지하철역, 커피 한 잔을 손에 든 직장인들의 빠른 걸음걸이, 그리고 그 속에서 취업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27살 김유정이 있었죠. 김유정은 대학 졸업 후 2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해오며 쉽지 않은 여정을 걷고 있었어요. 오늘도 그녀는 준비해둔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가방에 꼼꼼히 넣으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새로 산 정장은 단정해 보였고 긴장된 표정 위로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 심호흡을 했어요. 오늘은 꼭 잘 될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말을 되뇌며 집을 나선 유정은 평소보다 일찍 나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면접은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을 보여줄 기회였기 때문에 절대 늦을 수 없었죠. 유정은 긴장감에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했어요. 버스에 오른 유정은 창가 자리에 앉아 면접 질문들을 마음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면접은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기업이었기에 더욱 철저히 준비했죠. 시간이 흐르고 버스는 점점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일상으로 향하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앞쪽에서 갑자기 언성이 높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정이 고개를 들어 상황을 살펴보니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아니, 할아버지가 왜 내 발을 밟아요? 눈이 안 보여요? 남성은 화가 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버스가 갑자기 흔들려서 정말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쉽게 화를 누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는 더 커졌고 다른 승객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유정은 마음이 불편했어요. 할아버지의 당혹스러운 표정과 떨리는 손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군가 도와야 하는데 유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면접을 앞두고 있어 마음은 이미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낯선 사람들 사이의 갈등에 끼어드는 것이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난처한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 후 유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가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어요. 저기, 실례합니다. 아까 버스가 급정거했을 때 저도 균형을 잃을 뻔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남성은 갑자기 끼어든 유정을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유정은 온화한 미소를 유지하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기분 나쁘셨을 텐데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 각자의 목적지로 가는 중이잖아요. 남성은 잠시 말을 잃은 채 유정을 바라보다가 이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듯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그렇네요. 제가 좀 과민하게 반응했네요. 남성은 말을 마치고 할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유정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어요. 그제서야 버스 안의 무거운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유정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괜찮으신지 물었고 할아버지는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그의 주름진 손이 유정의 손을 살짝 꼭 쥐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배려심 있는 경우가 드문데 정말 고맙구나.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에 유정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이 한 행동이 옳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버스는 다음 정류장을 향해 계속 달렸고 유정은 다시 면접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죠. 유정의 버스는 곧 목적지인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내리기 전 할아버지는 유정에게 한 번 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유정은 미소로 화답하며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시계를 확인해보니 아직 면접 시간까지 30분이 남아 있었죠.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천천히 걸으며 주변 풍경을 바라봤어요. 심호흡, 침착하게. 지금까지 잘 준비해왔잖아. 유정은 마음속으로 자신을 다독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동안 수십 번의 면접을 봐왔지만 이번만큼은 특별했어요. 김유정에게 있어 이 회사는 대학 시절부터 꿈꿔왔던 곳이었습니다. 디자인 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드림 디자인은 그녀가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마다 참고했던 회사였죠. 높은 빌딩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유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당당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섰어요. 로비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고 벽면에는 회사의 역대 수상작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유정의 눈은 반짝였죠. 이곳에서 자신의 디자인이 빛을 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설렘이 밀려왔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 목적을 말하자 친절한 직원이 15층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유정은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긴장했지만 또한 결연해 보였습니다. 김유정님,
이쪽으로 오세요. 면접 대기실에 도착하자 총무과 직원이 유정을 맞이했습니다. 대기실에는 이미 몇 명의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유정처럼 긴장한 표정이었죠. 유정은 가방에서 포트폴리오를 꺼내 마지막으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유정의 차례가 되었어요. 안내를 받아 면접실 문 앞에 선 유정은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하고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침착한 목소리의 응답에 유정은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면접실 안에는 길게 놓인 테이블 뒤로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면접관을 보는 순간 유정의 눈이 커졌어요. 버스에서 만났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유정을 알아보았는지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곧 프로페셔널한 표정으로 돌아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유정은 예상치 못한 만남에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정중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김유정입니다. 오늘 면접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에 앉으세요. 중앙에 앉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드림디자인 대표이사 박종현입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은 인사팀장 이수진 부장님과 디자인팀장 정민호 이사님이십니다. 유정은 놀라움을 감추고 차분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표이사라니, 버스에서 도와준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인물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유정 씨의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잘 봤습니다. 박종현 대표가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 회사에 지원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유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드림디자인은 제가 대학 시절부터 동경해온 회사입니다. 특히 사용자의 경험을 중심에 두고 디자인한다는 철학에 깊이 공감해요. 저도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디자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박 대표의 눈빛이 잠시 반짝였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접은 계속되었고 유정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설명하며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어요. 디자인 팀장인 정 이사가 몇 가지 기술적인 질문을 던졌고 유정은 준비해온 답변으로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정 씨는 사람을 중요시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박 대표가 말을 꺼내자 유정은 긴장했어요. 아침에 있었던 일을 언급할까 걱정되었죠. 그러나 박 대표는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창의적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나요?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마감 직전에 큰 변화를 요구한다면 유정은 잠시 생각한 후 답했어요. 우선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팀과 빠르게 소통하며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물론 스트레스 상황이지만 그런 순간에 오히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죠. 좋은 답변입니다. 인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면접은 예상보다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유정은 점점 더 자신감을 갖고 질문에 답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질문이 던져졌을 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김유정 씨,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 이사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우리 회사의 가장 최근 캠페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유정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드림디자인의 최근 캠페인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죠. 그때 박 대표가 유정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정은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어요. 침착하게, 정직하게 답하자. 유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거짓말보다는 정직함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만 드림디자인의 가장 최근 캠페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면접을 준비하며 회사 역사와 주요 프로젝트들은 공부했지만 최신 캠페인까지 파악하지 못한 점은 제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유정은 자신이 알고 있는 회사의 이전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디자인적 관점에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전했어요. 예상외로 정 이사의 표정이 누그러졌고 박 대표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정 씨. 사실 그 캠페인은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프로젝트였습니다. 정 이사의 말에 유정은 눈을 크게 떴어요. 일종의 함정 질문이었군요. 정직함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박 대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기보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지요. 면접은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유정은 가벼운 목례와 함께 면접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긴장이 풀려 한숨을 내쉬었어요. 예상치 못했던 만남과 질문들로 마음이 복잡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대기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하던 유정이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김유정 씨, 잠시만요. 돌아보니 박종현 대표가 서 있었습니다.
유정은 긴장한 표정으로 다시 허리를 곧게 폈어요. 네, 대표님. 오늘 아침 버스에서 있었던 일 말하지 않아 주어서 고맙습니다. 박 대표의 목소리는 면접장에서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그런 상황을 이용했을 텐데요. 유정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까요. 박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유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동과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좋은 태도가 좋은 기회를 만든다는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박 대표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유정은 묘한 기분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연히 만난 노인을 도와준 것이 이렇게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죠. 회사를 나온 유정은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아침의 긴장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가슴속에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오늘 하루는 특별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유정은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회사들의 면접 준비도 병행하고 있었죠. 드림 디자인의 면접 결과는 아직 오지 않았고 유정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떨어진 걸 거야. 유정은 한숨을 내쉬며 커피숍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지만 직감적으로 드림 디자인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씨 맞으신가요? 드림 디자인 인사팀 이수진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정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신가요? 유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오랜 준비와 노력 끝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것이죠. 네, 물론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유정은 기쁨에 가득 찬 마음으로 커피숍을 나섰습니다. 거리의 모든 것이 더 밝고 아름답게 보였어요. 특히 오늘 하늘은 더욱 파랗게 느껴졌습니다. 첫 출근일, 유정은 설렘과 긴장으로 일찍 일어났어요. 정성껏 고른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유정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회사에 도착한 유정은 인사팀에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습니다. 회사 규정과 문화, 팀 구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더욱 설렘이 커졌어요. 이후 디자인팀으로 안내되어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식구를 소개합니다. 김유정 디자이너입니다. 정 이사가 유정을 팀원들에게 소개했어요. 유정은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입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많이 배우고 성장하겠습니다. 팀원들은 유정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금방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그렇게 오전 시간이 흐르고 점심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정 씨, 박 대표님께서 점심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팀장인 정 이사가 갑자기 알려왔어요. 유정은 놀랐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정 이사를 따라 대표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박종현 대표가 미소 지으며 앉아 있었어요. 들어오게, 김유정 씨. 첫날은 어떤가? 너무 좋습니다, 대표님. 모든 분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박 대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점심이나 같이 하세. 두 사람은 회사 근처의 조용한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박 대표는 메뉴를 직접 주문했어요. 유정은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어색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내가 유정 씨를 부른 데는 이유가 있네. 박 대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오랜 세월 이 업계에 있으면서 많은 젊은이들을 봐왔지만 유정 씨처럼 진정성 있는 사람은 드물었어. 유정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대표님. 아니야, 진심이야. 박 대표는 따뜻한 눈빛으로 유정을 바라봤어요. 버스에서 본 유정 씨의 모습이 큰 인상을 남겼어.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일에만 바쁘다고 하지만 넌 다르더군. 음식이 나오고 두 사람은 잠시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유정은 박 대표가 왜 자신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지 궁금했지만 조용히 기다렸어요. 사실 내가 특별한 프로젝트를 맡기려고 해. 박 대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의 새로운 사회공헌 캠페인이야. 우리 회사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준비하는 특별한 프로젝트지. 유정의 눈이 커졌어요. 입사 첫날부터 특별 프로젝트라니 기대와 부담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 정말 영광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막 입사한 신입인데. 박 대표는 손을 들어 유정의 말을 끊었어요. 바로 그 새로운 시각이 필요해. 기존 직원들은 회사의 틀에 익숙해져 있지만 유정 씨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잖아.
유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도전 의식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래, 믿네. 내일부터 정 이사와 함께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박 대표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업 홍보가 아니야. 진정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 유정의 마음은 설렘과 부담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입사 첫날부터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다니 기대 이상이었죠. 다음 날, 유정은 일찍 출근해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정 이사가 제공한 과거 사회공헌 활동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던 중, 유정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프로젝트들은 모두 일회성 행사에 그쳤네. 유정은 생각에 잠겼어요. 진정한 사회공헌은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정 이사와의 미팅에서 유정은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기존 프로젝트들은 훌륭했지만 단기적인 효과에 집중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을 제안하고 싶어요. 정 이사는 잠시 유정을 살펴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나요? 네. 디자인으로 연결하다라는 프로젝트를 구상했어요. 우리 회사의 디자이너들이 정기적으로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디자인 교육을 제공하고 그들이 만든 작품을 실제 상품화해서 수익금을 다시 교육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정 이사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하지만 실행 과정이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단계별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정은 자신감 있게 준비해온 계획서를 펼쳤어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거죠. 며칠 동안 유정은 밤늦게까지 남아 프로젝트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계획을 세우느라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러던 중 회사 내에서 유정의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 의견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입이 너무 큰 소리 치는 거 아냐? 기존 방식도 잘 돌아가는데 왜 바꿔? 비용만 더 들고 효과는 미지수인데. 유정은 점점 더 큰 압박감을 느꼈어요. 열정적으로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회의적인 시선 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케팅팀 김 부장의 공개적인 비판은 유정에게 큰 상처가 되었죠. 경험도 없는 신입이 회사의 중요한 캠페인을 맡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박 대표님께서 너무 성급한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아요. 회의실에서 그 말을 들은 유정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신의 능력을 의심받는 것이 괴로웠지만 감정을 추스르고 전문가답게 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김 부장님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팀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시킨 결과물입니다.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충분히 고려했고요. 그러나 김 부장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말로는 다 그럴듯하지.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다르다고. 우리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기업이야. 긴장감이 감도는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박종현 대표가 들어왔어요.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가 활발한 것 같군. 박 대표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침착함이 있었어요. 어떤 논의가 오가고 있나? 김 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신입사원에게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 중이었습니다. 박 대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를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유정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김유정 씨,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모든 시선이 일제히 유정에게 향했습니다. 순간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유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긴장되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신념을 당당히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표님,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업 홍보를 넘어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저는 신입이고 부족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시각이 혁신을 가져오기도 하죠. 유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부장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지만 정 이사와 몇몇 팀원들의 눈에서는 지지의 빛이 보였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기적인 비용보다 장기적인 가치에 중점을 둡니다.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디자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꿈과 기회를 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림 디자인이라는 브랜드는 단순한 기업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겁니다. 유정의 목소리는 점점 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는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모든 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제가 가진 신선한 시각을 더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기회를 주신다면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말을 마친 유정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진심이 전달되었기를 바라며
박 대표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박종현 대표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김유정 씨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거야.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열정과 진정성은 경험보다 더 값진 자산이 될 수 있네. 그는 김 부장을 포함한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김 부장의 우려도 이해해. 하지만 우리가 20년 동안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건 안전한 선택보다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번 프로젝트는 유정 씨가 주도하되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성공시키도록 하세. 김 부장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박 대표의 결정은 최종적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유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당당히 밝히고 프로젝트를 지켜낸 것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도전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생했어요. 정 이사가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어요. 대표님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해봐요. 유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날 저녁, 유정은 늦게까지 남아 프로젝트 계획을 더 구체화했어요. 반대 의견을 수용하고 보완할 부분을 찾으며 더 견고한 전략을 세워나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오히려 머릿속은 더 선명해졌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프로젝트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유정은 팀원들과 함께 지역 청소년 센터를 방문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화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중간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청소년들의 작품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초과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품질 관리와 생산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했고 이는 곧 김 부장의 비판으로 이어졌어요. 봐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경험 없는 신입이 주도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임원회의에서 김 부장의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고 유정의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유정은 회사에 혼자 남아 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예산을 줄이면서도 품질을 유지할 방법, 더 효율적인 생산 과정을 찾기 위해 머리를 싸맸어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었군. 박종현 대표가 문가에 서 있었어요. 유정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대표님,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요. 박 대표는 천천히 걸어와 유정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났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힘들지? 짧은 질문이었지만 유정은 그 속에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전문가답게 감정을 억누르려 했어요. 괜찮습니다.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박 대표는 유정의 노력과 고민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유정의 스케치를 살펴보았어요. 청소년들의 디자인을 어떻게 상품화할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거, 박 대표가 한 스케치를 가리켰어요. 단순하면 어떨까? 복잡한 디자인보다 의미를 담은 심플한 제품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 유정은 박 대표의 제안을 듣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 기본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렇게 하면 비용도 줄이고 메시지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대표는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열정이 있으면 늙은이의 경험도 빛이 나는 법이지.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거야. 그날 밤의 대화 이후 유정은 프로젝트 방향을 과감히 수정했습니다. 복잡한 디자인 대신 심플리시티 심플리시티를 핵심 컨셉으로 삼았어요. 청소년들이 만든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디자인을 활용해 제작 비용은 줄이면서도 메시지는 더욱 강화하는 전략이었죠. 다음 날 아침, 유정은 팀원들을 모아 새로운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들이 보였지만 유정의 열정적인 설명에 점점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요? 유정이 물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메시지 아닐까요? 청소년들의 순수한 시각을 있는 그대로 살리는 것이 오히려 더 강력한 임팩트를 줄 수 있습니다. 디자인팀의 선임 디자이너인 윤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요즘 시장에서도 오버 디자인보다 미니멀리즘이 트렌드잖아요. 청소년들의 시각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상품성도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이 모아지면서 프로젝트는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팀원들은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유정은 이를 하나로 모아 체계적인 계획으로 발전시켰어요. 특히 생산 단가를 낮추면서도
품질은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팀워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청소년 센터를 다시 방문한 유정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방향성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자신들의 디자인이 변경될까 걱정하는 표정들이 보였지만 유정이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자 아이들도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메시지는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다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형태만 조금 단순화하려고 해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거니까 계속해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청소년들과의 협업은 예상보다 훨씬 더 원활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들이 디자인한 심플한 로고와 패턴은 에코백, 머그컵, 노트 등의 제품에 적용되었고 예상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한 달 후 프로젝트의 중간 평가 회의가 열렸어요. 유정은 긴장된 표정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박 대표뿐만 아니라 김 부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들이 참석했기 때문이죠. 디자인으로 연결하다 프로젝트의 중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정은 침착하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청소년들과 함께한 워크숍 사진과 그들이 만든 디자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서 실제 제작된 제품 샘플과 비용 절감 효과, 그리고 앞으로의 판매 및 수익금 활용 계획이 상세히 소개되었죠. 초기 예상보다 약 30%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내 5개 매장에서 이미 판매를 시작했고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회의실에 있는 임원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박 대표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한 청소년들의 변화입니다. 유정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처음에는 자신감 없이 참여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눈에 김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무표정이었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인 반감은 보이지 않았죠.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유정이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의외로 김 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만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방향 전환이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용 절감과 메시지 강화를 동시에 이룬 점은 인상적이네요. 유정은 놀라움을 감추고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어요. 김 부장의 인정은 예상치 못한 성과였습니다.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요? 마케팅팀의 다른 임원이 물었습니다. 이제 온라인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청소년들의 스토리를 더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그들의 성장 과정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브랜드 스토리를 강화하려고 해요. 회의가 끝나고 박 대표가 유정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어요. 잘했어, 유정 씨.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냈군. 대표님이 조언해주신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박 대표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조언은 작은 힌트에 불과했어. 그것을 발전시켜 성공으로 이끈 건 유정 씨의 능력이야. 유정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속에서는 자부심이 피어올랐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성과를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겠군. 박 대표가 말했어요. 더 큰 책임을 맡길 생각이야. 유정은 놀란 표정으로 박 대표를 바라봤습니다. 저에게요? 그래, 유정 씨의 잠재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 그날 저녁, 유정은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취업 준비생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버스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특별한 인연과 기회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유정이 구상한 디자인으로 연결하다는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이 프로젝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례로 여러 매체에 소개되었어요. 특히 청소년들이 디자인한 제품들은 출시 2주 만에 완판되는 성과를 거두었죠. 유정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다양한 감사 편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보낸 진심 어린 메시지들이었어요. 유정은 그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김유정 선생님 덕분에 제가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들이 유정에게는 어떤 성과보다 값진 보상이었어요. 그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회사 업무를 넘어 자신의 삶에도 큰 의미를 준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유정은 박 대표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어요. 내일 아침에 시간 좀 있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유정은 조금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몇 시에 뵐까요? 다음 날 아침, 유정은 약속된 시간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어요.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박 대표의 갑작스러운 면담 요청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죠. 약속 시간이 되어 대표실로 향하는 유정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노크 후 들어간 대표실에는 박종현 대표뿐만 아니라 정 이사와 인사팀장도 함께 있었어요. 유정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앉게, 유정 씨. 박 대표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정이 자리에 앉자 박 대표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정 씨의 프로젝트가 큰 성공을 거두었네. 회사의 이미지도 크게 향상되었고 무엇보다 실질적인 사회공헌을 이뤄냈어. 정 이사가 이어 말했어요. 특히 참여한 청소년들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그들의 자신감과 진로의식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유정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팀원들과 청소년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제안을 하려고 해. 박 대표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회사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 싶어. 그리고 그 책임자로 유정 씨를 임명하려고 해. 유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에 말문이 막혔어요. 물론 직급도 상향 조정될 거야. 사회공헌팀의 팀장으로서 더 큰 규모와 예산으로 이 프로젝트를 확장해 나가게 될 거야. 유정은 여전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입사한 지 몇 개월 만에 팀장으로 승진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만한 경험과 역량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 대표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유정 씨는 이미 그 역량을 충분히 증명했어. 경험은 시간이 해결해 줄 테니 걱정 말게. 인사팀장이 서류 한 장을 유정에게 건넸습니다. 새로운 직책과 책임, 그리고 급여 조건이 기재된 공식 제안서였어요. 천천히 검토하고 생각해보게. 내일까지 답변을 주면 좋겠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유정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자신의 일이 이렇게 인정받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책임을 맡을 준비가 되었는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정은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생각을 정리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취업 준비로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안 가고 아직 있었군. 익숙한 목소리에 유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종현 대표가 사무실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대표님, 아직 정리할 것이 있어서요. 박 대표는 유정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묻어났지만 온화한 눈빛은 변함없었어요. 고민이 많은가 보군. 유정은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네, 너무 큰 기회라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두렵기도 합니다. 박 대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내가 처음 이 회사를 시작했을 때 나도 많은 두려움이 있었어. 하지만 그 두려움이 오히려 나를 더 신중하고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지. 그는 잠시 서랍에서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을 꺼내 유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 대표가 작은 사무실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도 처음엔 그저 시작하는 사람일 뿐이었어. 중요한 건 그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용기야. 유정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박 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유정 씨가 가진 진정성과 배려심은 어떤 경험보다 값진 자질이야. 그날 버스에서 보여준 그 모습이 바로 내가 유정 씨를 눈여겨본 이유였어. 유정은 박 대표의 말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믿음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안을 수락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박 대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앞으로도 내 마음속 따뜻함을 잃지 말아 주길 바라네. 그것이 유정 씨의 가장 큰 강점이니까. 다음 날, 유정은 확고한 결심을 안고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박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제안을 수락했고 새로운 직책에 대한 발표가 전 직원에게 전달되었어요. 많은 동료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고 특히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팀원들은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축하해요, 유정 씨. 정말 잘 어울리는 자리예요. 윤서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심지어 김 부장도 짧지만 의미 있는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성과 보여주세요. 유정은 이 모든 변화가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석 달 전, 그녀는 이력서를 들고 면접장을 찾아다니던 취업 준비생이었는데
이제는 중요한 팀의 책임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평범한 아침 버스에서의 작은 용기였습니다. 사회공헌팀 팀장으로서 첫 업무는 디자인으로 연결하다 프로젝트의 확장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어요. 유정은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는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청소년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더 큰 꿈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새로운 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유정은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을 고민했어요. 권위적이기보다는 소통과 공감을 중심에 두는 리더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팀원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존중하고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한 달이 지나 확장된 프로젝트의 첫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외에도 부산, 대구, 광주에서도 청소년들이 참여했어요. 박 대표도 직접 워크숍에 참석해 청소년들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의 창의력과 열정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워크숍이 진행되는 동안 유정은 박 대표가 청소년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따뜻한 조언을 건네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유정의 마음은 더욱 감동을 받았습니다. 워크숍 마지막 날, 모든 참가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어요. 청소년들은 처음에는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점차 자신감을 찾아가며 자신의 디자인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한 소녀의 발표가 모두의 마음을 울렸어요.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17살 수진이었습니다. 제 디자인은 연결이라는 주제로 만들었어요. 끊어진 선들이 다시 이어지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상관없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했는데 디자인하면서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친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유정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일이 단순한 회사 업무를 넘어 누군가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어요. 워크숍이 끝나고 유정은 박 대표와 함께 회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하지만 의미 있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오늘 워크숍 어땠나? 박 대표가 물었습니다. 유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수진이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깊이 남네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프로젝트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박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거야. 진정한 디자인의 힘은 아름다움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지. 차가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두 사람은 프로젝트의 미래와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정의 아이디어에 박 대표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더했고 그렇게 더 큰 그림이 그려져 갔습니다. 유정 씨, 내가 유정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것처럼 오늘 많은 청소년들도 유정 씨에게서 희망을 보았을 거야. 유정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찬이세요, 대표님. 아니야, 진심이야. 박 대표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가 될 때 가장 빛나는 법이야. 유정 씨는 그 버스에서 나에게 그랬고 이제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어. 유정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의미 있는 방향으로 변화할 줄은 몰랐어요. 버스에서의 작은 용기가 이런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디자인으로 연결하다 프로젝트는 이제 전국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고 많은 기업들이 벤치마킹하는 모범 사례가 되었어요. 참여했던 청소년 중 여럿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디자인 관련 직업을 갖게 되었고 수진이는 드림 디자인의 인턴으로 일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유정의 사무실 책상에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청소년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 사진들 속에는 웃음과 희망, 그리고 성장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득 유정은 창가에 서서 아래로 흐르는 서울의 일상을 바라봤어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 속에 숨겨진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작은 용기를 내고 있을 버스 안의 풍경을 상상해봤습니다. 유정 씨, 창립 기념식 준비 다 됐나? 박 대표의 목소리에 유정은 생각에서 깨어났어요. 오늘은 드림 디자인의 창립 21주년 기념식이자 디자인으로 연결하다 프로젝트 1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네, 모두 준비됐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행사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청소년들과 그 가족들도 초대되어 있었습니다. 유정이 무대 위에 올라 인사말을 하자 큰 박수가 쏟아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전 우리는 작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죠. 유정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심과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대 아래에서 미소 짓고 있는 박종현 대표를 바라봤어요. 그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작은 배려와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배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박 대표는 유정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도 내 마음속 따뜻함을 잃지 말아 주길 바라네. 그것이 유정 씨의 가장 큰 강점이자 세상을 바꾸는 힘이니까. 유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았어요. 따뜻한 마음과 용기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여정.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유정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가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때론 아주 작은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오늘 유정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뜻밖의 재회를 통해 작은 용기와 진정성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작은 친절과 용기가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를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